안녕하세요, 민채쌤. 안녕하세요, 이수 네. 선생님. 우리 이제 실제로 강사 생활을 하고 계신 강사분들 리얼 인터뷰 시즌2의 첫 번째 강사님으로 제가 우리 S기업이 픽한 출강 전문 강사 김민채 선생님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차 중국어 TSC 전문 강사 김민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차분함이 느껴지시죠? 선생님이 카리스마와 그런 전문성, TSC라는 그런 과목에 특화돼서 지금 삼성 출강을 오래 다니고 계신 선생님으로서 제가 오늘 출강을 좀 가보면 어떤가, 그쪽은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서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볼게요. 선생님이 출강을 가시게 된 루트가 어떻게 됐는지, 가게 된 계기, 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처음 출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강사 양성 과정이었어요. 이제 어, 그 과정에서, 네. 제 수업 방식과 역량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네. 자연스럽게 기업체 출강 제안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강사 양성을 했던 그 학원에서 이제 출강 파트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 선생님이 출강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맞습니다. 네네. 출강으로, 그러면 그때가 지금 한 1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한 그럼 14년 정도 된 것 그럼 같네요. 출강만 10년 이상을 다니고 계신, 지금 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삼성 쪽에 계속 계신 거고, 또 다른 기업도 가셨을까요? 그렇죠. 뭐 LG라든지 국내의 대기업에서 이제 뭐 음,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TSC 시험 점수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많은 기업체에서 이 네.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네네. 군데 다녔었죠. 뭐 그럼 삼성, LG, 뭐, 네. 네, 지금 제가 마침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TSC를 음, 보면 가산점이 있는지. 네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출강을 나가지 않았던 회사들도 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네네. 현대차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음,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기업체에서 모두 다 TSC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보면 있죠. TSC는 대기업 그런 안에서의 맞아요. 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시험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말하기 시험에서는 TSC, 필기 음, 시험에서는 뭐 BC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TSC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HSK 같은 느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더 어떤 지표로 쓰고 있는 중요한 그런 시험이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취업 준비를 하는 겸 중국어 실력도 올리는 겸 그렇죠. 어차피 들어가면 그렇죠.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가산점이 부여가 되니까 준비를 음, 많이 합니다. 그럼 TSC를 준비하는 어떤 목표가 확실해졌네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보니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국어에 대한 그런 능력 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 지금 10년 전부터, 14년 전부터 출강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의 출강 느낌과 지금 요즘의 출강의 느낌에 변화가 있을까요? 음, 이전에는 음. 이 TSC 시험이 시작이 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또 중국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음. 요즘에 나가보면 확실히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 강사도 조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문턱이 맞아요. 좀 높아졌다. 그러면 네. 기업에서 그 중국어를 대하는 그런 느낌은 어떤가요? 막 되게 성황일 때도 있고 좀 시들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어떤가요? 음, 일단 제가 주로 나가는 업체들은 중국어가 업무에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국어 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도 이제 뭐 중국어가 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필요한 언어라서 별로 그렇죠. 큰 다르다.
네, 영향은 큰 없었다.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개별로 중국어를 모집을 막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의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출강 쪽을 선생님들이 딱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것 같네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안정적이다. 있겠죠. 그러면 이런 출강을 이제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 있는 출강 파트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출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출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출강 업체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에이전시에 내가 등록이 되어져서 나와 적합한 수업이 있을 때 그 제안을 받아서 수업에 음, 나가는 방식으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음. 음,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때 이제 그 안에 인력풀 중에서 기업의 평가가 좋았다. 그러면 이제 어, 점점 그 선생님을 많이 뽑아가는 그렇죠. 그런 그게 느낌이죠. 가장 중요하죠. 맞아.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학원에 있든 비결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학원에 맞습니다. 있든 출강업체에 있든 가서 좀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 롱런 할 맞아요. 수 있다. 좋아요. 그럼 출강을 지금 14년 다니시면서 출강의 장점은 뭔가요? 뭐 학원도 음, 계셔보고 뭐 개인 과외도 해보셨을 텐데 출강의 장점은? 출강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맞춤형이 이게 여러 명 이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출강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그리고 기관에 이 수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준도 있고, 그리고 실제 업무 상황에 맞춰서 정확히 필요한 내용만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음. 그래서 오히려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맞춤형은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넓어지는 이런 맞춤형을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하시는 건 기업 특색에 맞는 맞춤형을 하니까 강사분들이 점점 많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그 특화된 내용을 다뤄주면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 그렇죠. 그렇죠. 음, 일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반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음, 그 목적에 맞춰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목적만 딱 잘 준비를 하면 그 밖에 그렇죠. 막 더 많은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좀 줄어든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그 전문성이 힘든 거지. 맞아요. 전문성의 이제,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음, 거라는 거. 역시 맞습니다. 능력자, 능력자 인증입니다. 그러면 출강이 종류가 네. 이제 처럼 그룹 수업을 하는 이런 출강도 있고, 뭐 1대1 임원 수업도 있고 이럴 텐데, 음. 간단하게 선생님이 출강 수업의 종류를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강 수업은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 단기 속성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과정, 음, 그리고 세 번째는 1대1 소그룹, 음, 뭐, 네, 임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별 맞춤 코칭이 필요한 경우에 음. 수업이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기 속성 과정 같은 경우는 음, 뭐 출장이나 파견이나 인터뷰 대비로 많이들 하시고요. 장기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실무 회화나 TSC 준비처럼 음. 기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업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 어떤 수업이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음, 수업이 더 강사한테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여러 명 하는 게 좋아. 음. 그런 그룹이 좋아. 이런 선생님들이 그러면 들어갈 때 그거를 픽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걸 선호해요. 이렇게? 픽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각각의 수업을 맡았을 때 각각 선생님들의 역량이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수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처음 들어가서는 다 해보고 거기서 잘하는 그렇죠. 걸로. 알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해보지 않고 알 수 없는 거니까 음. 일단은 해봐야죠.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보실래요? 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면 내가 네. 거기서 이렇게 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순간 아, 궁금했어요. 물론 픽을 할 수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초보일 경우에 음, 처음 음. 출강을 하시는 경우에는 픽을 한다라기보다는 픽을 받는다.
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죠. 받았을 때 잘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나를 알려야 내가 맞아. 출강 강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본인의 성향들 MBTI나 이런 걸로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사람들 많이 대면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이 좋아요. 뭐 이런 강사분들의 또 성향들이 다 파악이 돼서 그런 게 네, 요즘 혹시 반영이 되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업 출간과 일반 수업의 음, 차이. 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런 수업의 진행 방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반 수업 같은 경우는 음, 중국어가 재밌어서 맞아. 흥미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게 되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수업이 조금 더 즐겁다라고 할까요? 뭔가 얘가 공부라기보다는 약간 여유롭고 놀이나 분위기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수업이라면 기업체 출간 같은 경우는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음. 좀 빡세다. 네, 그러면 그 성과를 만약에 많이 내지 못하게 되면 네. 어떤 선생님의 평가나 아니면은 뭐 뭔가가 들어오나요? 중간중간 압박이 있나요? 선생님에게? 압박이 들어오지요. 압박이라고 하지 않는 압박이 들어오죠. 예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차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어 뭐 11월 달 수업에서 우리 반 전체의 학습자 가운데 뭐 취득률을 확인을 해요. 음. 그래서 취득률로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번 반은 몇 명인데 몇 프로밖에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간의 경쟁도 아, 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번에 취득률이 좀 낮았다. 어. 그러면 다음 수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음. 라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도 조성이 되게 그러면 약간 되죠. 일반 수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계속 풀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가미가 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TSC 수업을 할 때 매일매일 학습자들과 1대1 상담을 해요. 아,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그 정신적인 그 음, 음, 고충을 제가 듣고 함께 헤쳐나가지 못하면 음, 음,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 학습자들을 끌고 합격의 길로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대1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업 출강 나가서 이렇게 담임제로 계속 맡으면, 선생님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그 받는 돈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막 돌잖아요.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그 학원 플러스, 그리고 HSK도 약간 시험 취득률이 많이 나와야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그다음 제가 듣는데 학교 선생님처럼 개개인을 관리해줘야 하는 그런 담임 느낌까지 섞여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만 평가가 좋고 취득률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출강률은 그래 제일 높은 거 인정. 네, 야, 이게 선생님이 진짜 멘탈이 세신 분이라는 거를 느낀 게 저는 그런 압박 들어오고 막 누구랑 경쟁해야 되면 도망가요. 와, 무서워!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걸 지금 오로지 다 버텨내시고, 나만의 그런 흐름으로 학습자들 이렇게 챙겨주시고, 14년째 지금 거기서 롱런 중이신 거잖아. 멘탈이 그게 강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힘들게 학습자들이 딱 원하는 성적을 취득했을 때 그 희열감, 성취감, 어, 이게 더 큰 거죠. 천상 선생님이네요. 이렇게 내가 이런 아, 거를 했지만, 그 한 방에 다 치유가 되고, 역시 내 천직이다. 네,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너무나 간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왜냐면 이제 이 급수를 취득을 해야만 내가 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재원 파견을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음.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옆에서 제가 같이 으쌰으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구나. 만들어져요. 네, 상황도 또 그런 환경이네요. 맞아요. 대단, 그분들도 대단하시고, 그거를 같이 발맞춰서 이끌어내시는 우리 출강 선생님들 다 너무 대단하시다는 정말 생각이, 대단하십니다. 너무, 정말 넘사벽인 분야. 근데 대신 정말 그런 성취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계신 영역. 그래서 계속 맞아요. 출강을 못 나오셨구나. 네, 약간 중독처럼 그러니까 중독자. 빠져나올 수가 없는 네, 그런 수업이에요. 그럼 선생님의 성향처럼 이렇게 나도 이런 얘기를 듣고 출강이 나한테 맞겠다 하는 또 생각을 하고 계신 예비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럼 출강 네. 강사로서 갖춰야 할 어떤 내용? 출강을 나가려면 음, 내가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회화보다는 뭐 문법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잘 관리해주는 이런 노하우든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네. 출강에 맞춘 좀 다른 진행? 필요한 자격?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강사로서 이 중국어 강사로서 갖춰야 할 뭐 전문적인 지식은 다 이제 갖춰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출강이라는 수업 자체가 음, 음, 일단은 선생님의 기획력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음, 그 수업을 설계를 해줘야 돼요. 커리큘럼을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전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전달력 말씀? 들면은, 네. 내가 이 수업, 이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핵심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음, 말하기 연습을 이끌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일반 회화가 아니라 네.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정답을 끌어내게끔 만드는 그런 훈련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하우가 굉장히 음, 필요합니다.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특히나 이제 기업체 수업은 성인 대 성인, 성인 수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자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수업의 피드백과 응대까지 음, 전반적으로 내가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화를 많이 하던 강사니까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 교수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그 정해진 답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죠. 기업에서 하는 회화는 또 이런 다른 조금 더 고도의 트레이닝 기법이 필요하군요. 이게 말하기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음, 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회화를 잘하시는 분들이 말하기 시험을 잘 본다? 이렇진 않아요. 그렇지. 그 긴장감과 시간의 압박. 맞아요. 어, 그게 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그렇죠. 훈련을 어떤 강도로, 어떤 음, 스킬로 음.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TSC를 준비하신 음, 분들도 일상 회화 말고 TSC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트레이닝을 따로 받는 거다. 맞아. 그리고 또 강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하는 그런 교수법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팁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출강 강사는 롱런한다. 왜냐면 경쟁이 아, 막 치열하다고 들었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강사님도 많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강사님들도 다 투입이 돼서 정말 치열하다 들었어요. 근데 네. 한국인 국적의 강사로서 지금 롱런하고 계신데, 그런 비결이나, 나는 이것만큼은 갖추면 롱런하는 것 같다.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아니, 하나로 안 하셔도 일단은,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업체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수업을 연 이유가 음, 정확히 무엇을 위함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음, 나는 회화를 가르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국어 회화 실력만 내가 올려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전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어, 때문에 이 수업과 이 기업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는 강사여야만 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TSC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회 시험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 시험들을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쪽집게 강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음, 꾸준히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강사가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뭐 음, 교재뿐만 아니라 네. 콘텐츠라든지 설명 방식이나 모든 예문들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강사가 기업에서 오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오신 거를 이렇게 노하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학습자 분들이니까, 다른 그냥 내가 회화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의 각도가 아닌 정말 그들이 단기간에 뭔가를 딱 할 수 있게끔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강사가 돼야 된다라고 맞아요. 한마디로 지금 받아들여졌어요. 아, 선생님 맞아요. 되게 어려운 일 하고 계시네, 정말로. 진짜 꼼꼼하신 어렵지만,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편. 어, 이 출강의 길을 제 인터뷰를 들으시고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또. 하실까 봐. 네, 여러분, 중간에 네, 꼭 잠시, 그렇진 네, 않습니다. 저는 이제 회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의 각도로 봤을 때 선생님이 이런 차이가 좀 느껴져서 제가 그게 크게 와닿는 것뿐이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강에서 오는 그런 희열, 또 이런 게 그럼요. 나만의 더 꼼꼼함과 이런 다양한 어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좋은 강사님들은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수정하면서 분위기를 그럼요. 수정하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TSC에 관련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TSC 자격증을 앞전에 살짝 설명 주셨는데, 뭐 취준생 분들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가산점이 될 수 있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기업 내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제 TSC 선생님이 다뤄야 할 부분을 제가 이제 인터뷰지에 써놨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그 시간 안에 정확한 목표로 학습자가 말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 그렇죠.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관리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뭐랄까, 내용, 새로운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끔 강의한 부분에서는 계속 요즘 것들로 리뉴얼을 해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네네. 하시면 강사 입장에서 갖추면서 롱런도 가능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정리한 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딱 그 저도, 정도입니다. 어, 맞아요. 요거를 따로 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딱 앞에서 정리가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공부를 트레이닝을 지금 계속 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학습자들이 네. 단기 안에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런 단기 완성 목표 수업, 아까도 기업에서 정해놓은 목표를 잘 이수하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 수업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특징은 음, 일단은 공부를 하는 내용 자체가 음. 그 수업의 목표에 맞게끔 핵심만 딱 압축이 되어져 있고, 중요한 이미. 패턴들, 그렇죠. 중요한 패턴들이나 템플릿으로 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음. 방법이죠. 그러면 결국 이들이 출강은 대부분의 교재나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정해진 그런 수업의 특징이 있다. 내가 별도로 막 어디 걸 마음 임의로 끌어오기보다는 그런 네. 의미인가요? 일단 보통 TSC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제가 하고 있는 수업 같은 경우는
외부의 그 자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강사가 직접 음. 제작한 자료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선생님이 만든 TSC. 맞습니다. 네. 제 자료로 네. 굉장히 중요한 외부에는 공개되면 안 되는 그 그런 거구나. 자료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출강을 제가 회화 출강을 나갔으니까 그때는 그 출강 회사에 교재가 다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그거를 그렇죠. 네, 정해진 대로 했던 기억이 나서 TSC도 뭔가 정해진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정해져 있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에서는 음, 강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차이네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강사의 선생님한테 노하우나, 응, 네, 맞아요. 그런 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한테 그 수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자료가 다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드실 제 때는 자료를, 힘드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든 내 콘텐츠로 남으니까 그 맞습니다. 방면에서도 출강을 다니시는 분들이 요런 각도를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들 때 사실 싫거든. 수업 너무 자료 만들 때 힘들죠. 너무 힘들어. 근데 결과물은 내가 만든 건 나의 색깔이 묻어서 내 남는 거야. 거다. 에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요런 부분까지도 알고 가시면 좀 만드실 때 덜 힘드시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단기 목표가 있는 이번엔 학습자들께 음, 하고 싶은, 좀 전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단기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하면 좋을 공부 방법? 이런 것들. 음. 일단은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완벽함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함의 기준은, 음, 한 문장을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중국인처럼 말하고 싶어 라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래서 빨리 현실을 파악하시고 내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에는 내가 바로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회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을 많이 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게 배우고 음. 많이 말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연습을 대표적으로 집에서 내가 한다면 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그 좋은 문장들을 음, 따라 말하기를 꾸준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치. 그래서 정확한 소리를 듣고 그걸 그대로 내가 해서 내 소리로 말한다. 이 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단기 목표로 할 때는 일단 많이 듣고 계속 따라해야 입이 나오니까 많이 맞습니다. 따라하는 거가 1번이고, 그 다음 네,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내에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 그 어떤 지문이 나오면 바로 틀리더라도 뭐라도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그렇죠. 하라. 그런 그렇죠. 정리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어, 네. 저도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좋은, 좋은 패턴이나 뭐 템플릿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단기 그러면 목표도, 네, 최 선생님이 지금 네네, 대기업에서 직접 그 취득률을 높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신 콘텐츠가 선생님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민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또 단기 안에 TSC를 좀 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어, 일단은 저는 출강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지금 온라인으로 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온라인에서 저와 함께 음,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TSC 강의로 그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음.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 강의도 클래스 101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민체스템 중국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편하게 DM 주시면 또 안내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나 네, 유튜브 같은 곳에는 TSC 꿀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나요? 맞습니다. 발음 꿀팁, 그리고 뭐 TSC 꿀팁, 그리고 회화 꿀팁 이런 음,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주 업무는 네, 이제 출강을 가고 계신데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콘텐츠를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으니 거기를 참고하시다가 아, 내가 단기로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TSC를 좀 선생님에게 트레이닝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채쌤 중국어로 개별 연락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TSC는 저도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막 그때 TSC가 유행일 때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에 말하시오! 라고 하면, 이 입이 안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집에서 독학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시험장 가서 좌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전문 선생님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내 몸이 익숙해질 때 가능한,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학습자들이 완벽을 추구한다 하셨는데, 그런 완벽한 성적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 선생님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HSK 공부는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말하기의 지표가 되는 이 TSC는 우리 민채쌤, 1인자 민채쌤께 많이들 연락 주시고, 오늘 TSC 관련해서 또 출강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 너무 이제 다 거침없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음, 없으면 마칠까요? 아니면, 음, 일단 뭐 TSC는 민채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음, 하셨던 것처럼 그 말하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훈련이 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민트쌤을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쉽게 네.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